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11월 24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표팀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우루과이를 상대로 첫 경기에 나서는데요. 응원의 박수 한번 가시죠. 오랜만에 또 CG 한번 쓰시죠. 후회 없이 열심히 다치지 말고 잘 싸워주길 바랄 뿐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부상을 이겨내고 출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도시락 이슈와 월드클래스 코너에서 국내외 월드컵 소식 유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올릴지 말지 또 결정합니다. 금리 인상과 내 대출, 내 돈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머니클래스에서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상클 라이프에선 주말에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다 보고 나서 또 뭐 볼지 골라드립니다. OTT 시리즈 약한 영웅 그리고 영화 올빼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상클 날씨입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비교적 온화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 5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는데요. 일부 지역은 영하권까지 내려가겠고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고 내일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출근길 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해 쌀쌀하겠고요. 내일도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끼어있는 이 구름대는 오후 들어서 차차 사라지겠고 동해상에만 약한 비구름대가 남아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요. 서울, 전주 6도, 부산 10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광주 17도, 부산 1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아침 기온이 뚝 일교차 주의하시고요. 이어서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출근길 도로 상황 전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의 교통 상황을 지도로 먼저 같이 보고 계신데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선 부천과 시흥 지역의 교통량이 많고요. 또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로 성동교 부근,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는 여의도 일대 통과가 특히 어렵겠습니다. 마주하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가양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이후 계속해서 구리 방향 이동하다가 한남대교를 건너는 분도 계시죠. 네, 강남대로나 압구정로 아니면 경부선 진입을 앞둔 한남 나들목 주변 상황인데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한남을 시작으로 잠원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달래내 고개를 조금 지난 서초구 원주동 상황입니다. 이 정체가 반포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네, 경인선 서울 방향으로는 부천 나들목부터 신월까지 정체입니다. 안전띠는 전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꿈꿉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또 금리 인상 되나 안 되나 이게 알아보려고 좀 CG도 늦게 뜬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할 때나 빌릴 때 지급되는 이자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환율, 물가 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연히 내 대출 이자, 내 통장의 돈, 여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또 금리 인상 가지고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3%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금리 얼마나 올릴까요? 일단 올리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마지막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연 3%대입니다. 하고 올리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올리냐는 네. 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동안의 흐름들 나오고 있죠. 특히 4월, 5월, 7월, 8월 여기에 가파르게 올린 것을 보면 야, 올 한 해 정말 금리 인상의 한 해였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라도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금리 부분은 올릴 때는 이제 스텝이라고 하고요. 내릴 때는 컷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용어가 있습니다. 그 올릴 때는 그 베이비,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다고 해서 베이비 스텝이랄 때는 0.25%포인트. 아하. 그리고 좀 더 빨리 걷는다 할 때는 빅 스텝이라고 해서 0.5%포인트. 그다음에 0.75%포인트를 올릴 때는 자이언트 스텝, 1%포인트는 이제 울트라 스텝. 또 내릴 때는 컷이라는. 그래서 뭐 빅컷, 뭐 자이언트 컷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 지금의- 알면 좀 있어 보여요. 많이 있죠. 네, 이것도 0.25 뭐 이렇게 말 안 하고 아하. 베이비 스텝이냐, 아하. 빅 스텝이냐. 네네. 관건이 그겁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물가 때문이겠죠, 결국에는. 그렇죠. 이달 초만 해도 0.5%포인트, 즉 빅스텝을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네.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느냐. 네.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앙은행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는 물가를 잡는 거고요. 아하.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경기를 챙겨야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를 지켜내는 이제 환율 문제, 세 개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네. 자, 그럼 결과적으로 경기를 우리가 대출 이자, 왜냐하면 결국 소비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세 가지적인 측면을 좀 보면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느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겠죠. 그다음에 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를 높인다는 원화 값을 높이는 거니까 환율은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경기를 훼손시키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라가면 국민들의 대출이자가 올라가니까 소비가 줄어서 경기가 나쁘게 되는. 근데 항상 이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이 있는데 현재 한국은행이 물가만을 바라본다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또 그것도 큰 폭으로 빅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있죠. 여긴 세 번째로 나와 있는데 경기입니다. 네. 안 그래도 시장은 지금 돈이 없는 자금 경색이 나왔고 가계부채가 1,900조에 육박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금리를 0.5%포인트 올린다? 경기는 더 나빠질 겁니다. 아.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떡하지 했는데 이 세 번째 판단, 아까 나온 환율 부분이 최근 좀 안정세를 보인 겁니다. 그나마. 예,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아마 한국은행은 야, 원화가 환율이 이 정도로 안정됐다면 또 물가도 실은 높지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경기 쪽을 챙기면서 빅스텝 대신은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를 밟자. 물론 아직 모릅니다. 네네네. 한 2시간 있다 나오겠지만은 그렇죠. 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아까 요소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느 거를 더 많이 생각을 할까를 그렇죠. 고려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번에는 환율이 다행히 막 솟구치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이번에는 대출 이자, 그러니까 경기, 가게나 예. 기업이나 경기들을 좀 신경 써보자. 네. 그래서 0.5%포인트인 빅스텝이 아니라 0.25%포인트인 베이비 스텝이 될 것이다라고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한국은행은 올해 이제 금리 결정하는 올해에서는 마지막이 이번 회차고 네. 미국은 다음 달에 한 번 더 있다고 들었어요. 이 외신을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려는 그 의견을 냈다는 게 그 회의록, 의사록에서 네. 뭐 나왔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이제 경제를 잘 알진 못하지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그 기준금리가 너무 차이가 나면 그 금융이나 우리 경제 좀 안 좋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이 조금 있다가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야. 네. 0.25%포인트를 올릴 거야. 이 대목에서 아마 일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왜 그래? 그럼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돈들이 달러가 다 미국으로 빠져나갈 거야. 더 세게 금리를 올려야 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앵커가 이야기했던 금리 역전이라는 겁니다. 돈은요. 0.1%포인트 이자를 더 주는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있을 때 잘 보실까요? 미국이 더 높다라고 하면 돈들이 넘어가겠죠. 근데 현 상태로는 우리나라는 3%, 미국은 4%인데 우린 여기서 올리고 끝인데 미국은 한 번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1%포인트 미국이 더 높은데 이참에 더 세게 올려놓고 올해를 마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까 표를 통해서 우리 수준까지도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은 정말 강력하게 지금까지 금리를 올려왔거든요. 지금은 4%, 우리는 3%. 만약 우리가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 3.25. 그런데 미국이 빅 스텝을 밟으면 4.5. 무려 금리 차이가 1.25%포인트가 나고 그러면 달러는 더 빠져나가고 환율이 더 요동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요. 오늘 새벽 4시께였습니다. 미국이 지난 11월에 했던 FOMC 회의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거기에 거의 과반수 이상의 함께했던 연준 위원들이 이제 속도 조절하자. 미국이 금리 인상 좀 많이 해왔다. 그러니까 경기 좀 챙기면서 미국도 속도 조절을 이 논의가 상당히 확인이 된 겁니다. 분명히 한국은행도 한국은행 금통위원회도 오늘 새벽에 그거 봤겠죠. 그래서 미국이 일단 저 정도에서 속도 조절을 해준다면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화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좀 그만 올리자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판이 좋게 깔린 거네요. 지금. 그렇죠. 특히 한국은행은 부담을 많이 덜었죠. 그러네요. 한국은행 경기가 지금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이제 우리 돈에 미칠 영향을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는데요. 금리 인상이 당연히 무서운 사람이 저같이 대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출 받은 사람에게는 이번에 0.25%포인트가 만약에 오른다면 대출 부담이 얼마나 올라가는 건가요? 일단 고정금리 대출자는 다행이죠. 기간에 따라서 뭐 5년 고정금리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피할 수가 있는데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변동금리 거의 뭐 1년 만에 바뀐 금리가 나오면서 한 2년 전에 한 2%, 3% 받았던 분들 요즘 6%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올리면 역시 시장 금리는 더 오르기 때문에 뭐 당장에 바뀐 금리를 받으시는 분도 있겠고 6개월 뒤, 1년 뒤에 더 높아진 금리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몇몇 시뮬레이션 한번 볼까요? 상당한 액수이기는 한데 이제 5억 원을 빌린 겁니다. 30년 만기고요. 이제 4%일 때 이자만을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4%, 8%, 9%인데 뭐 과거에 4%를 받았던 분이 요즘에 아마 바뀐 금리 받으면은 거의 6.5, 7.5를 받게 되는데 뭐 금리 수준이 8%로 올라가게 되면 165만 원이 330만 원, 또 9%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저긴 이자기 때문에 요즘 원리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현재 상황이라면은 뭐 1년 만에 본인이 내는 부담들이 상당폭 늘어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금리 대출자들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불어나면 대출 이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저렇게 대출이자 원리금은 커지기 때문에 더 답답한 상황인데 일단은 쓸 수 있는 방법이 금리를 낮추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해서 자기의 재정 상태라든가 신용이 좋아졌을 때 자기가 지금 적용되는 이자율을 낮추는 금리 인하 요구권도 있고요. 요즘에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의 상단을 맞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올라가는 한계를 정해놓는? 그렇습니다. 최대 여기까지밖에 못 올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다만 현재 이미 뭐 1년 전, 2년 전에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1년마다 바뀌어오는 이 원리금의 부담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과연 한 달에 최대 얼만큼 부담이 더 늘어나느냐 이런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그리고 금리 상한형 대출 상품을 알아보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끝으로요. 이제 금리가 어쨌든 계속 오르는 상태니까 예적금 갈아타는 분들이 많아요. 뭐 유목민이라고도 하던데 이렇게 예적금 드는 타이밍을 좀 어떻게 좀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대출 얘기했고 이제 지금은 예적금.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은 좋죠. 벌써 적금 금리는 연 7%대까지 나와 있거든요. 특히 계속 금리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로 저축 상품 이용하시는 분은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 뭐 1년짜리 위주로 이렇게 속속 갈아타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라는 게 정론이기는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막 금리가 올라갈 것 같지만 그 멈춤 시기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 타이밍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포트폴리오입니다. 저축 상품도 단기로도 들고요. 장기로도 한 3년짜리도 일부를 들어놔서 지금 연 7%가 또 누가 합니까? 앞으로 이게 최대치일지 이런 식으로 저축 상품도 분산해서 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축도 분산해서 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목요일 아침엔 극장 개봉작부터 OTT 시리즈까지 다양한 영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도 영화 속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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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작품은 극장이 아니라 OTT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극장으로 가는 수험생들도 있겠지만 이 수능 특수 이후에 젊은 관객들을 정말 안방 극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OTT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학교를 배경으로 한 약한 영웅 클래스 1이라는 OTT 시리즈입니다. 아, 약한 영웅 클래스 1. 지금 화면 나가네요. 네. 이 작품은 웹툰 원작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작품이에요. 정말 상위 1% 성적만 좋은 줄 알았던 모범생이 이 정말 정글 같은 교실에서 자신 내부에 자신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 어두운 세계를 하나씩 평정해 나간다는 일종의 K 고교 액션물이다. 이렇게 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지금 시대의 젊은 배우들의 아주 매력적인 얼굴들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예. 이 아이돌 출신의 박지훈 배우부터 시작해서 홍경 배우나 다양한 배우들이 우리나라 앞으로의 남자 배우들의 연기 어떻겠구나라고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 내의 액션물, 성장물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큰 사회 문제들도 네. 잘 녹여 담고 있다라는 것, 그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여럿 있었죠. 뭐 작년에 화제가 됐던 지금 우리 학교는 지우학도 있었고 학교가 참 작품 배경으로 꾸준히 많이 등장하는 소재인데 과거 사랑받았던 좀 학교 시리즈도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떨까요? 다를까요? 이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뭐 약간의 첫사랑, 우정 이렇게 좀 조금은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이 약간 파스텔 톤 있었다면 생각나고요. 예. 있었다면 요새는 학교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오히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이 어떻게 커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폭력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약간 대리 체험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작품의 원작 웹툰은 조금 더 액션에 치중해서 작고 약한 주인공이 어떻게 강한 상대들이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쾌감이 있다면 이 작품은 그보다는 좀 더 관계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성장 드라마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웹툰 원작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많이 다른가요? 네,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오, 말씀드릴 그래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웹툰에서 거의 뼈대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세 명의 소년이 성장하고 친구가 되는 과정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나- 캐릭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딱 보셔도 이렇게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배우들의 비주얼 싱크로율은 굉장히 높은 작품입니다. 네. 예, 특히 지금까지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얼굴을 보였던 우리 박지훈 배우 같은 경우가 이 드라마 안에서는 굉장히 살벌하고 섬뜩한 서늘한 얼굴을 보여주는데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미지 변신도 하면 또 매력 포인트네요. 이게 앞서 이 작품이 OTT 공개 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소개가 됐다라고 또 극찬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 OTT 작품이 영화제에서 많이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산국제영화제에도 말씀하셨던 온스크린이라는 섹션을 만들어서 이제 곧 방영을 앞둔 OTT 작품 중에 작품성과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번에 약한 영웅 클래스 1도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큰 스크린에서 3회까지 관객들과 함께 영화처럼 보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요새 이게 어떤 플랫폼에서 상영을 하느냐 때문에 OTT와 극장으로 나누고 있지만 예. 컨텐츠 퀄리티는 OTT 작품을 극장에서 봐도 전혀 빈 화면이 보이지 않을 만큼 완성도 높은 작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작품의 경계라는 것이 점점 무너지지 않나 우리는 새로운 포맷을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청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엔 우리 어른들도
생각해봐야 될 점을 잘 짚어주는 영화, 아니, 그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세대를 넘나들면서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른들이 좀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왜 이 아이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었는가? 어른들의 사회를 보고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게 또 있죠. 예, 맞습니다. 이번 작품은 해외 작품이에요. 아마겟돈 타임이라는 작품이고요.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작품이고 올해 칸국제 영화제에도 초청받아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뉴욕 퀸즈를 배경으로 예술가를 꿈꾸는 12살 소년이 가족들과 함께 약간은 갈등하고 약간은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진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의 이야기이지만 또 감독의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1980년대라는 미국 사회상을 한 가족 안에 투영해서 보여준 또 사회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면 다 우주 행성 폭발시키는 그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 SF 영화, 네네. 굉장히 상업적인 영화를 떠올리실 텐데 이 작품도 아마겟돈이라는 의미는 맞는 것 같아요. 한 세계가 폭발하고 터져나가는 어떤 그 고통의 시간, 그것을 성장통과 비유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예. 네.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는데 익숙한 배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캐스팅이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이 작품에서 아마 아카데미 트로피 이렇게 모아놓으면 쌓일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안소니 홉킨스, 앤 해서웨이가 또 주인공을 맡았어요. 이 안소니 홉킨스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작품에서 12살 소년 폴의 모든 세계를 이해해주는 단 하나의 정말 그 버팀목 같은 할아버지를 연기했고요. 앤 해서웨이는 이 소년의 어머니를 연기를 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12살 소년이 바로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유년 시절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의 모습들도 자신의 실제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모습에서 따왔어요. 그만큼 배우들과 감독이 굉장히 내밀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화 미나리도 이민자 출신 감독의 그 어린 시절을 투영한 작품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감독의 그 폴이라는 그 소년이 바로 감독의 어린 시절이다. 제임스 그레이 감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심지어 그 동네의 모습까지도 모두 다 실제 감독이 살고 있었던 집 주변을 거의 재현했고요. 집의 모습 하나하나, 양탄자, 벽지 하나하나까지 어린 시절 앨범에서 사진을 떼와서 미술을 만들었을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 자신의 기억을 고스란히 영화 속에 투영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정직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그 기억을 통해서 새롭게 재현된 1980년대 미국 사회를 정말 실제처럼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서 제임스 그레이 감독은 우리는 그 억압의 시대를 어떻게 견뎌왔는지 어떻게 보면 반성에 대한 영화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 중요한 배우들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서도 안소니 홉킨스의 얼굴을 보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 다 유년 시절로 돌아가서 단 한 명의 버팀목이자 기댈 곳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따뜻한 마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개봉하는 한국 영화도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작품 단연 화제입니다. 네. 바로 안태진 감독의 올빼미라는 작품이고요. 유준열 배우와 유해진 배우가 세 번째 호흡을 맞춘 작품이에요. 네. 작품은 인조시대를 배경으로 하고요. 소현세자의 죽음과 둘러싼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현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맹인 침술사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니, 유해진 배우가 드디어 왕으로 이제 출연을 했네요. 항상 왕이 좀, 됐어요? 네, 이게 뭐 비서 역할이나 이런 게 많았는데 네. 이 영화 스쳐봤는데도 출연진이 상당합니다. 예, 유해진 배우, 유준열 배우가 출연을 했고요. 네. 유준열 배우는 이 주맹증이라고 해서 낮에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어렴풋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천재 침술가 역할을 연기했고 유해진 배우는 아주 비정한 왕을 연기하는데 왜 왕역을 이제 맡았나 싶을 정도로 찰떡입니다. 우와, 야맹증은 좀 익숙한데 주맹증은 되게 생소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OTT가 아니라 극장에서 꼭 봐야 된다라고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네. 왜 그런가요?
주인공이 주맹증, 그러니까 밤에만 눈이 보이는 사람이고 스릴러 장르다 보니 밤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어두운 어렴풋한 속에서도 많은 미장센들, 기생충을 만든 이하진 감독의 미장센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극장의 환경 안에서 이 어둠의 이야기, 어둠의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꼭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 이렇게 요즘에는 OTT에 워낙 많은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즐기는 분들 많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관에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그 소리에 대한 것도 왜냐면 주인공이 눈보다는 다른 감각에 의지해서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아주 예민한 시각과 촉각 이런 다양한 감각들을 영화적으로 표현해냈어요. 그렇다 보니 사운드라든지 굉장히 깊이 있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극장에서 보셔야 저 스릴러의 재미, 묘미를 그야말로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영화관에 직접 가서 봐야 될 만한 추천작이 또 있을까요? 이번 주에요? 이번 주 추천작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두 작품 저는 극장에서 일단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두 작품이 결이 다른 만큼 영화 좋아하는 다른 취향을 가진 관객분들과 함께 동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말에 꼭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대가 훑고 지나갔죠. 오늘은 그 구름대가 걷히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교적 온화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고요. 오전 사이 내륙에는 어제 내렸던 비의 영향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아침엔 서늘했다가 낮에는 햇볕이 잘 들면서 하루 사이 기온 차이가 크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고 내일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평년보다는 꽤 높은 기온이지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만큼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비교적 좋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오전에 끼어있던 구름은 차차 오후 들어 사라지겠고 동해상에만 약한 비구름대가 남아있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요. 서울, 청주 6도, 부산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대전, 전주 16도, 부산 18도가 예상됩니다. 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라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에 치킨 시키려면요. 미리미리 시켜야 된다고 저희 이웃 주민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축구 질서 있게 안전한 곳에서 응원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설레는 하루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월드컵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요? 아주 중요한 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쓰면 안 됩니다. 비 오는 날에 이 대형 점포에서 비 젖은 우산 감싸라고 주는 그 우산 비닐 있잖아요. 그것도 사용이 금지되고 그동안 편의점이나 작은 슈퍼에서 몇십 원 내고 살 수 있었던 그 일회용 비닐 그것도 이제는 금지가 됩니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또 체육시설이나 콘서트장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응원용품 아예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정도는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관련 기사의 댓글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것도 약하다. 이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네. 네, 바뀐 정책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도 같이 인사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상쾌하세요. 대한민국.